지난주 수업 노트에서 바로 똑같이 이제 이어져서 진행하는 건데 여기까지 진행했었죠. 어, 음, 미르야 여기 축제를 하면서 어쨌든 다시 복습하면서 왜 이 회전사원수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지 이해했지? 네, 그 실수부가 영인 공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온전히 못 써가지고 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 우리는 3차원 공간의 회전이 필요한 건데, 4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회전해 봐야 어쨌든, 쓸 데가 없는 거지. 그 4차원 데이터를. 그래서 네, 3차원 공간에서 이제 그 실수부가 0인 3차원 공간에서만 돌아가는 회전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돌아가는 사원수를 우리가 한번 이번에 설계를 약간의 임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그 외적할 때 배웠던 로드리게스 공식하고 사실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축, 3차원 공간의 임의의 축에 대한 우리가 회전이라는 거를 3차원 공간의 회전으로 정의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 회전축 벡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평면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지. 네, 음, 그래서 회전축 벡터를 n이라고 했을 때, 그 n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회전사원수, 오일러 공식을 만족하는 단위 순호수 자원수를 이 n으로 놓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들으면은 사실은 저게 왜 꼭 그 회전의 그 중심축이 왜 이거랑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이 들 거야. 당연하게 지금 보면은 그 오일러 공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벡터가 크기가 1인 벡터인 거는 지난번에 확인했잖아. 그치? 네, 근데 그게 왜 어떻게 회전의 중심축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 테고 일단은 그렇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회전축, 임의의 회전축, 3차원 공간의 임의의 회전축이고 이 벡터에는 이제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한 점, 벡터의 3차원 공간의 임의의 한 점을 우리가 두고 얘를 이렇게 그 중심축의 수직인 평면에서 이제 회전을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다시 로드리게스 공식을 쓰는 건데 약간은 좀 방식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정한 각 세타만큼 그 점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P'이 여기에 위치해 있겠지, 미리야. 그치? 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각 세타를 주었을 때, 어떤 회전 사원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사원수가 결국에는 회전해가지고 이 P'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회전을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볼 때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할게, 이 P가 P'으로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일단은 원점에 있는 회전축 벡터 그 n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전시키는데 얘를 두 개로 쪼개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그 원점에서 P까지 향하는 벡터 V, V를 두 개로 쪼개자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자면은 수평인 거와 수직인 거. 네. 퍼펜디큘러한 거랑 패러럴한 거 두 개로 쪼개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의 벡터든 간에 그러니까 원점에서 점까지 향하는 그 벡터는 이렇게 수직인 거와 수평인 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네. 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벡터를 회전시킨다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 회전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직인 부분, 즉 이 벡터의 수직인 부분을 우리가 따로 빼가지고 회전을 시켜. 얘만. 외적할 때랑 좀 비슷하지 이게. 수직인 부분만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평인 부분을 더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벡터를 회전시킨다는 거는 요 공식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정리하면은 벡터를 수직과 수평인 부분을 두 개 쪼개고 수직인 부분만 돌린 다음에 그 결과물에서 수평인 부분을 그냥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3차원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그 회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벡터를 주었을 때 항상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거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거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없을까? 즉, 이 수식을 우리가 간략화 시켜보자는 거지. 최대한 간략화 시켜보자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회전이 있어. 어떤 회전이 있는데 수직인 부분만 우리가 회전을 시킬 때 어떤 그러니까 수직인 게 뭐의 수직이냐면은 단위 벡터 n에 대한 그 원점에서 그 벡터로 가는 그 벡터와 n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회전축 벡터 n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회전을 시키는 얘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는 그 회전을 우리가 이제 Q라고 했을 때 어떤 회전의 대응이 되겠지. 그거는 오일러 법칙에 의해서 걔랑 어떤 이제 벡터 V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실수부가 0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직교하는 놈하고 한번 직교하는 놈 n에 대해서 직교하는 놈하고 한번 우리가 곱셈을 한번 진행해 보자는 거야. v 대신에 v 퍼펜디큘러를 한번 이렇게 곱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직교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내적이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지, 그렇지? 그럼 뭐야? 이거 좋은 거지. 이거면 뭐다? 무조건 3차원 공간의 회전으로 쓸 수가 있는 거네. 0이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자, 벡터에 대해서는 벡터 v 대신에 이제 v 퍼펜디큘러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됐나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러한 수직인 벡터와 그러니까 그 중심축 n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와 회전의 곱이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분석해 보자는 건데 4원수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외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외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외적 성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4원수 곱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와 얘 두 가지가 다 4원수인데 얘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외적의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아래 같은 수식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바뀌니까 얘 기준으로 보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가 돼. 반대 방향 향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바꿨더니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은 얘와 얘는 서로 같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얘도 세타 쓰고 얘도 세타를 쓰는데 두 가지를 같이 만들고 싶다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오일러 공식처럼 뭔가 이렇게 파라미터만 잘 조절하면은 두 개를 같이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얘와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코사인의 경우에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y축을 가지고 서로 대칭을 가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와 세타는 값이 언제나 같습니다. 같지. 하지만 사인 함수는 그 값이 반전이 됩니다. 값이 반전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코사인은 같은 거인데 사인만 다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똑같지만은 사인 값은 반전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이게 플러스가 되겠지. 네. 그럼 얘랑 얘랑 같게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 뒤집었더니 사인 쪽에 대한 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였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얘랑 같아지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수식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회전 4원수에다가 수직의 내를 곱한 것은 돌려서 교환법칙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되 거기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한 거랑 같은 결과를 가진다라는 수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걸 1번으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평행한 n의 평행한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의 평행한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평행하면 어떻게 돼? 외적은 사라집니다. 날아가지, 그치? 외적은 날아가잖아. 네. 외적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환 법칙을 방해했던 주범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합니다. 그치? 얘는 외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교환 법칙에 안 되는 성질을 이제 제거해 버리는 거지. 교환 법칙을 막아서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만 나가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야? 실수부가 또 0이 아니지. 네. 실수부가 이제 이상한 어떤 이제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회전 우리가 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래의 공식이 이제 수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서로 바꿔도 똑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 식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했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각 세타라는 회전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절반을 쪼개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각 세타라는 회전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을 쪼개서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세타라는 것은 이런 식의 2분의 세타와 2분의 세타의 곱이 되겠지. 네.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뭐 행렬로도 따져도 그렇고 뭐 어쨌든 이제 복소수에서도 곱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각 알파만큼 회전하고 그다음에 베타만큼 회전하는 것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회전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타만큼 회전했다는 건 결국 2분의 세타를 2번 곱한 거랑 똑같다라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해서 한번 이 수식을 단순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Q라고 하는 실제 이 회전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앞에 V 패러럴을 더해줬잖아. 네. 여기에 앞에 1이 생략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1. 1이 생략돼 있다고 가정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요 회전은 2에 n세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지. 근데 n세타 같은 경우 이렇게 곱셈으로 쪼갤 수 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는 거야. 1이라는 이 곱셈의 항등원이 자, 곱셈의 항등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수입니다. 그 의미가 회전의 관점에서는 무슨 회전이라고 했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회전입니다. 영도 회전이잖아, 그치? 네, 세타만큼 회전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영도 회전이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2분의 세타만큼 회전하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세타만큼 회전한 걸로 보자는 거예요. 이 식이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은 회전이 무효가 되잖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곱셈의 한두번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전개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자 수직인 애들은 어떻게 된다? 수직인 애. 퍼펜디큘러한 애는 어떻게 된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진 않지만은 교환 법칙을 한 다음에 뭐를 해주면 같아져요? 그 각의 부호를 뒤집어 줍니다. 그치. 가계부를 뒤집어주면 같아지지. 그래서 얘를 여기서 바꿔주자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바꿔지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자 패러럴에는 뭐죠? 교환 법칙이 언제나 성립하지.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에 있는 얘네들을 잠깐만요. 펜을 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얘와 얘를 이제 뒤집는 거지. 근데 그래도 값은 상관없이 같겠죠. 왜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네, 최평균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식이 나오고 요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얘랑 똑같죠. 네, 그리고 4원수는 뭐예요?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묶어봤더니 얘와 얘를 더한 거야. 얘는 뭐야? 원래 V입니다. 그렇지 원래 V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2분의 세타만큼 회전한 거랑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세타만큼 회전한 거를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은 결과로 굉장히 단순하게 곱으로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덧셈이 들어갔던 식인데 곱셈으로만 우리가 간략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같은 회전인데 이게 반대 방향 회전이잖아. 그건 뭐다? 회전의 역행렬이잖아. 반대 네, 방향 회전은 사원수와 무슨 관계? 그 켤레입니다. 그치. 혈례사원수의 관계인 거지.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다시 4원수로 바꿔치면은 2분의 세타만큼 회전한 걸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Q, V, Q 컨주게이트 이런 식의 수식으로 단순화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Q라고 하는 이 회전이 세타만큼의 회전이에요? 2분의 세타만큼의 회전이에요? 2분의 세타만큼 회전입니다. 그치. 2분의 세타만큼의 회전을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2분의 세타. 이거는 세타가 아니에요.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2분의 세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원수를 사용할 때는 내가 어떤 4원수를 가지고 뭔가를 곱하면은 요식이 이제 만들어져. 요식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어떻게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근데 4원수를 우리가 정의한다는 거는 세타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2분의 세타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2분의 세타를 두 번 곱해가지고 회전을 시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4원수에 담긴 가계 정보는 항상 우리가 회전시키고자 하는 각의 절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개념이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 4원수에는 항상 2분의 세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간단한 수식을 만들었고 여기에 사용되는 4원수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지. 네, 이것도 회전 4원수잖아. 그치? 이것도 회전 네, 4원수고 이 회전 4원수를 사용하되 항상 어떻게 곱한다? 켤레 복소수를 같이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다?
식이 간단해집니다. 식이 간단해지고 어떤 걸 보장받는다? 그리고 실수부가 0임을 보장받습니다. 실수부가 0임을 보장받는다. 자,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냥 회전했더니 3차원 공간은 밖으로 벗어나갔는데 이렇게 곱했더니 3차원, 언제나 3차원 공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룰 거는 이제 4원수의 회전식인데, 자, 아까 진행했던 그 4원수의 회전을 우리가 두 개를 똑같이 곱해 볼게요.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각의 회전과 베타에 대한 각 회전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각각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미르야? 네. 그러면은 얘네 둘을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알파 회전을 먼저 한 다음에, 즉 V의 V를 이제 알파 회전한 결과가 V 프라임이잖아. 네. 그다음에 V 프라임을 또 베타 회전한 게 V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자, V 프라임을 이렇게 바꿔 치환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와 얘를 묶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컨주게이트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묶을 수가 있고, 네. 그냥은 그냥 묶어지는데 걔네들은 뭐다? 지수함수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네. 컨주게이트도 지금 이렇게 봤더니 뒤집어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 그래서 두 개의 4원수,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의 회전 공식을 두 개를 곱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곱셈을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게, 이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응용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곱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얘를 풀어보기로 했어요. 얘를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곱셈을 한번 풀어서 내적과 외적식으로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사원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다? 세타예요, 2분의 세타예요? 2분의 세타입니다. 네, 2분의 세타죠. 그 2분의 세타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Q라는 것을.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의 중심축 n이 되는 거죠. 자, 얘를 W랑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단위 벡터 n을 곱한 거를 벡터 r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W는 그럼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진짜 그냥 곱한 거예요. 이 벡터와 스칼라의 값을 진짜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이 v는 당연히 0, v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일단 4원수의 곱셈이라는 게 이거였잖아. 여기서는 얘는 순호수 4원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은 순호수 4원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그냥 순호수 4원수가 아닐 때는 실수분은 어떻게 된다? W1, W2 마이너스 내적이고 그 다음에 그 허수분은 외적인데 W1, V2 더하기 W2, V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요거를 이제 직접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서 뭐부터 먼저 할 거냐? 뭐부터 먼저 했죠, 여기서? 앞에 이거부터 먼저 했네요. 네, 이거부터 먼저 하면은, 보자. 이 W1, W2니까 어떻게 돼요? W1, W2인데, 이거는 0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적만 남겠지? 네. 내적만 남고. 그 다음에, 외적은 W1, V2, 지금 W1, V2, 그럼 WV가 되고, 그 다음에 W2, V1인데 W2가 0이니까 없어지겠지? 네. 그다음 외적이니까 R과 V의 외적이 남겠죠. 네. 이 식에서 다시 얘를 이제 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제 복잡해지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W가 내적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W1, W2, W1, W2를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된다? 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둘의 내적이잖아요. 둘의 네. 내적이니까 얘와 얘의 또 내적이 되는 거지. 얘가 벡터니까 얘와 얘의 내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얘와 얘의 내적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전개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RV 말다 V 에 자, W로 묶어서 일단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벡터 R로 묶었나? 아마 이거 먼저 했던 것 같아. 뭐부터 했지? 얘는 얘고 그 다음에 W를 이거 아니 이건 뒤에구나. 쏘리. 이제 이 실수부는 이거고 그 허수부가 이제 이거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실수부부터 보자는 겁니다. 실수부터 보면은 얘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와 그 다음에 RV에 W가 똑같이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미리야? 네. 그러면 얘와 얘는 상쇄되면서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RV의 외적과 그 다음에 R의 내적이 나오는데 RV의 외적과 내적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지? 네. 이건 뭐야? 외적을 하면은 직교하는 벡터가 나오는데 직교하는 놈과 다시 걔를 내적시키면 어떻게 돼?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수부 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무조건 3차원 공간을 보장받는 회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0이 나오니까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 밑에 있는 애를 어떻게 간략화시킬 것인가인데 자, 허수부를 계산해 볼게요. 좀 복잡한데 여기서 밑에 이 줄이에요, 이 줄. 여기 허수부가 이 줄이죠, 이 줄. 이 줄인데 여기에서 보자 얘랑 이렇게 하면은 W 제곱이 되고, 그치? 하나씩 네. 대응시키면은 그 다음에 W에다가 외적을 곱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외적은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맞나요? 네. 그 분배 법칙이 되니까 마이너스로 되고 얘는 얘가 되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전개를 할 때 쓰는 게 요 성질이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노름 구하는. 노름인데 아까 우리가 그 단위 사원수라고 이제 가정한 거잖아. 여기 네. 회전이라는 게 음, 회전이라는 게 단위 사원수라고 가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단위 사원수의 특징은 뭐다? 크기가 얘는 1입니다. 그치 크기가 1이니까 R의 크기를 제곱한 거, 즉 허수부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는 거잖아. 음, 네. 이게 이제 R제곱이라고 이제 R의 노름의 제곱인 거지. 네. 거기다 이제 W제곱을 더한 거는 결국 뭐다? 크기잖아. 사원수의 네. 크기면 사원수의 노름인데 우리가 회전 사원수라고 했으니까 그 노름은 언제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에서 W제곱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자 노름의 제곱은 뭐다? 자기 자기 자신의 자신의 내적입니다. 배적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W를 얘로 치환하자는 거야. 치환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W 제곱이 1-R 노름의 제곱인 거지. 이걸로 네. 이제 바뀐 거고 여기서 얘를 이제 풀어 쓰는 거지. 얘도 이렇게 내적으로 풀어 써서 이렇게 대입했더니 요 식이 이제 나오게 돼요. 요 식이 나오는데 자, 요 식이 뭐냐 요 식이 뭐냐고 봤더니 우리 지난번 외적할 때 배웠던 삼중곱 벡터 삼중곱이라는 거야. 이 식이.
이 식과 이 식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벡터 3중곱에 대해서는 세 가지 벡터가 서로 달랐을 때 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이제 벡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지. 네. 여기서 뭐가 사용됐을까? 이 패턴에서 자, UWV와 이게 UWV 컨셉이잖아. 네. 그 이게 뭐야? U가 R이고 W가 V고 V입니다. 그다음에 V가 R인 거지. 네. 그러면 그러니까 벡터 U가 벡터 R에 대입시키고 벡터 V도 벡터 R에 대입시키면은 이 식은 어떻게 돼? U, W, 아니다. 그러면은 둘이 이제 똑같아지잖아.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아지면서 결국에는 UV 대신에 이걸 R로 놓자는 거야. 그러면은 R 크로스 가로하고 R 크로스 V의 식이 결국엔 이 식이 된다는 거야. 네. 맞지? 네. 그럼 얘를 이제 벡터 3중곡으로 바꾸자는 거야. R 크로스 R 크로스 V를 벡터 3중곡으로 바꾸면은 더 간단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치? 네. 성이 하나 줄었어. 좋은 징조야. 여기서 봤더니 뭐야 얘랑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부호만 다릅니다. 부호가 다르고 또 뭐가 달라? 그리고 안의 벡터의 외적의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지, 그치? 네. 일단 순서부터 같게 만들어줘야 되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면서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거 네. 플러스가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됐습니다. V 더하기 EW R 외적 V가 되고 더하기 E R 외적에 또 R 외적 V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됐는데 R 크로스 V가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벡터 T라고 생각할게요. 왜냐면은 크로스 했으니까 어쨌든 벡터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벡터 T라고 하면은 정말 심플하게 요식이 나온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4원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4원수에 있는 내용을 요 내적도 없지 외적식을 사용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켤레 4원수 같은 거를 굳이 따로 구해가지고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볼게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게 실제 이거 이것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이게 밑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실제 구현하는 코드예요. 이때 실제 구현한 코드인데 이게 엔진 소스에서 가져왔어요. 보면은 어떤 벡터 V, 3차원 공간의 벡터 V를 지금 어떤 쿼터니언, 이 쿼터니언은 W, X, Y, Z, Z로 이제 구성이 됐겠지.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벡터 V를 얘로 회전시키는 건데 얘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세타 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분의 세타 각이 들어가 있는 쿼터니언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 식이 뭐다? 요 외적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자, 쿼터니언에 대한 이제 벡터를 x, y, z로 q라고 지금 선언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r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w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벡터 r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t라는 거를 우리가 치환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t라는 거를 2 곱하기 q와 v q 지금 아까 이게 r이잖아. q와 v 외적한 거잖아. 크로스. 네. 똑같지 지금 식이. 네. 그렇게 넣고 봤더니 결국에는 원래 회전한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w 쿼터니언의 w 값에다가 벡터 t를 여기서 구한 벡터 t를 곱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외적을 한번 더한 거의 결과로 우리가 회전의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계산적으로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심플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차원 회전이 끝났어요. 이걸로 끝. 이걸로 끝. 예. 허무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식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의 회전은 요식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